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외 변수에 출렁였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2200선까지 돌파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시장이 그래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면서 또 방향성을 유지한다는 건 참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샀던 거 1월에 다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주식시장이 중고나라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지금 팔고 있고 너무 기관들이 풀거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1월 들어서만 한 2조 원 팔았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매도세가 이어질지도 조금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기관이 상승 탄력을 제한시키는 상황인데 뭐 기관이 매도한다고 해서 이것만 걱정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 저희 나름대로 또 최선의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는 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오늘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해보죠. 예,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되고 또 인기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안신혜 앵커의 브리핑을 또 듣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선정했을지 바로 불러보도록 하죠. 안신혜 앵커. 네, 금요일 인기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에 2차 전지 관련주나 수소차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나 LG생활건강 같은 중국 소비주들의 오름세 속에 특히 LG생활건강이 이번 주 들어서 꽤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에 앞서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의 상승세도 눈여겨집니다. FNF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 많은 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장 45년 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운가 봅니다. 종목 게시판을 보면은 뭐 홀딩, 매도하지 마세요. 그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 세우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보유자나 신규 매수자나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이 종목 어디까지 갈까 아니겠어요?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가는 67,932원을 밝힌 상황입니다. 가장 세게 쓴 NH투자증권은 74,000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신고가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주도 테마가 될까요? 수소차 관련주들도 오늘 동반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환경부가 전기 수소차 누적 20만 시대를 열겠다면서 수소차에만 2,542억 원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중 고점 한번 보세요. 수소차 관련주들 뭐 20% 넘게 오르는 종목들도 보이고요. 10% 급등하는 종목들도 소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한 차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 약발 떨어지면 무섭게 급락했던 과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엔 다를까요? 이번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숫자 관련주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LMS가 되겠습니다. 프리즘 시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와, 작년 한 해 정말 매섭게 올랐습니다. 약 주가가 175%나 오르면서 코스닥 라이징 스타라는 이름값을 한 건데요. 소재 국산화로 작년 한 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도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LMS까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롱 앵커. 저희가 언젠가 한 번쯤은 삼성전자 한번 정리해 드린다 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워낙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도현정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있잖아요. 너무 잘 나가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어제 이상준 소장과도 그 도시바 반도체 공장 화재 의외로 얘기는 많이 안 되는데 이것도 호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이 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뉴스도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이나 현재로서의 포인트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저 신행커께서 말씀하실 때 홀딩이다,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신 이제 투자자분도 계셨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머스트 해브 아이템 예.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사실 특히 이제부터 저희가 주식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키워드는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NS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 이런 데가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나의 어떤 진짜 그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글로벌리.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 최우수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황이 지금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구토시바 메모리의 그 화재 사고 네. 또 사실 가격이 좀 스팟성 가격들을 상승시키는데 어떤 효과도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덕에 삼성전자는 더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업황 회복이 가장 주요 골자겠죠.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도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역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글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은 없을 줄 알았는데 좀 딩동지옥이 오늘 문을 일찍 엽니다. 어떤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유, 저도 의견 없어요. 의견 없고요. 삼성전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얼마나 돈 벌어줄지 참 궁금합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차장님 목표 주가 얼마로 생각하세요? 정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예. 방송에서 네. 언급하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아니, 한데요. 왜요? 예, 일단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예. 아까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향후에 3년간 전 사업부가 골고루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어떤 목표 주가를 딱 제시하고 그 목표 주가가 오면 매도하자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그래도 방송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준점을 원하실 것 같아서 네. 일단은 71,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애널리스트의 평균 추정 목표 가가 67,0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직까지 상향 조정을 안 한 애널리스트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71,000원 정도가 지금 한 중간값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제가 추정하기는 좀 예. 어렵기 때문에 71,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립니다. 저 손절가 5만 원으로 나가고 있는 가격대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차트상 예. 5만 원 깨지게 되면 약간 조금 그거는 무슨 액시던트나 좀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5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난 10월부터 지금 가격이 한 3% 정도 상승해 왔습니다. 주가가. 그렇기 예. 때문에 약간 피로감도 있을 테고요. 차익 실현의 욕구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예. 가격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격 전략, 손절가까지 정리해봤는데 우리 액티브한 안신의 앵커가 뭔가 가격 전략에서 새로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또
누르신 거예요? 매수 가격 그거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눌렸을 때 사모으자라고 말씀을 하신 김에 손절가 부근 오면은 사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5만 원대요. 손절가 네. 부근이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신규 매수 예.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제 가격 조정이 클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손절가까지 안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 것 같은데요. 뭐 10% 내외 조정 받으면 새로 진입하셔도 되고 정말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도 예.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슈퍼사이클에서 5만 원까지 떨어지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뭐 간간히 저도 얘기하는 건데 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10년 전에 삼성전자 100만 원 찍었다고 했을 때도 막 빵파를 터뜨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비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지금 목표 주가 7만 1,000원이면 그때 당시에 350만 원 선이잖아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앞으로 계속 모아도 된다. 그리고 목표 주가 7만 1,000원을 제시를 해줬지만 계속 가져가자라는 스탠스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삼성전자 좀 이렇게 속 시원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군은 수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정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어떤 신산업이나 수소차, 전기차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투자 전략 측면에서 어떤 수소차 관련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수소경제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탄력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수소차가 제대로 우리 거리에서 수소차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려면 정말 투자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뭐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테마나 어떤 이슈로 주가들이 굉장히 이제 급등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할 때는 이 수소차 관련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 네. 예, 그리고 그 전망들이 너무 멀지 않게 예, 조금씩 그 수소차의 매출 비중이 포션이 어느 정도 그 회사의 매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중점으로 좀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예. 급하게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투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예.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아. 따라가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아. 않을까요? 사실 작년 1월에도 수소차 관련주들이 엄청 급등락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앵커님께서도 우리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절대로 동의를 하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수소차 관련해서 어떤 주요 부품이나 아니면 관련된 것들을 생산하는지 그리고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천천히 따져보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저는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뭔가 좀 노려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속을 들여다가 보면 실제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걸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소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언제 또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쪼개서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수주를 따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기회가 됐을 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들은 많은데 지금으로서 들어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 더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 LMS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소부장 이거 하나만으로 뭐 그냥 기대감이랄지 안 그러면 막연한 흐름들 기대를 하다가도 또 올해 들어서 좀 급등락이 장중에도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오늘장에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어저께 이제 급등했었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일단 시총으로 봤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부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부장 테마에서 이 LMS를 딱 떠올리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향후에 그러니까 포함될 수 있다. 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좀 숨은 소부장 소재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핫한 아이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LCD 그러니까 중저가 스마트폰 LCD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프리즘 시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저가 스마트폰들이 사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가가치가 있는 프리즘 시트, 가격이 그러니까 좀 높은 그런 프리즘 시트들이 공급이 되고, 또 하나 이 업체가 일본이 국내 이제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는 그 소재를 대체하는 그런 신규 제품을 지금 작년 4분기 정도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리즘 시트나 아니면 말씀드린 신규 제품들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올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내년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 기업의 실적을 보시면요, 상당히 그 전년 대비 많이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지는 그 성장을 보여줄 것 같아서요. 최근에 주가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좀 새로 주목해 보자라는 의미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LMS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 투자 의견과 가격 전략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일단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매수 진입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4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4만 원? 네. 손절가는 어느 정도?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네. LMS 지금 2만 원대인데 꽤 높은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가 17,000원. 이런 중에 또 띵동이 올렸는데 글쎄 어떤 질문일까요, 안신 앵커? 목표가를 굉장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악재가 찜찜해서 질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증선위에서 회계 처리 위반한 걸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거 주가 더 가는데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실제로 이것이 불거진 시기는 2011년, 12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증선에서 처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징계로 징계는 끝났고요. 그 부분이 펀더멘탈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악재 뉴스가 또 있었던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안신 앵커가 또 질문을 한 건데 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100% 이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세요? 기간은 이제 올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기업이 미중 무역 마찰의 그 반사이익 그리고 한일 그 소재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부터 조금 높게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었는데 디스카운트 안 받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김규태 대리가 NC소프트 80만 원 목표 주가 얘기하면서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 도현정 차장의 종목은 LMS가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한번 그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도현정 차장 그리고 안신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